티빙이나 웨이브 쿠팡 하나로 엎쳐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지금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 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오늘의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일각 홍반장의 경제 브리핑은 중국은 갑자기 크립토 왜 우호적일까? 어제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 제가 볼 때 암호화폐나 코인 투자에 나쁘지 않은 질문이라서 요거 관련 왔는데, 중국은 갑자기 왜 크립토에 우호적일까? 자,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이 SEC 암호화폐 규제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크립토 기업들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시점에 지금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우회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지금 예전부터 그대로 하는 부분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미국 쪽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타이밍상 이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다시 우리 쪽으로 이걸 갖고 와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중국이 크립토의 우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번 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1강 놓치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 2강 들으시면 바로 이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강 들으시면 되니까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러다 다 죽어. 정말 그 멘트 아직도 저는 뇌리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제작비 1,000억을 투자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제작비 부분이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뒤에 보시면 아시는데, 그만큼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게 엄청난 부와 그리고 성공을 이끌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OTT 기업은 정말 위기에 도산 위기, 이러다 다 죽어, 정말 이러다 다 죽어가 지금 딱 맞는 시점이 아닌가. 과연 그러면 이 국내 OTT 기업은 이대로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냐 하면, 이 국내 OTT 문제점은 뭐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전혀 없는 것인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OTT 기업만으로는 쉽지 않고 국가, 기관 다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하면서 이게 좀 저는 무섭던데, 요 지금 인형 같은 거 애 있지 않습니까? 여자애 상당히 무섭던데, 이 시즌2를 알리는 이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다들 기억나시죠? 이 감독 황동혁 감독이 지난해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기까지는 단 12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부터 참 인내를 하는 것 같아요. 12년간 이 꿈을 놓지 않고 이걸 만들겠다는 의지, 그게 넷플릭스와 이끌어지면서 이 황동혁 감독이 역작이 12일 만에,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둘 다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도 들어온다, 프론트맨도 들어온다, 시즌2가 돌아옵니다. 더욱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시즌2를 알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정재 씨가 플러스에다 이제 이병헌 씨의 두 탑은 이제 정해졌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데, 그 인물이 현재까지 가장 이제 유력한 사람은 임시완 배우가 이렇게 새 주인공으로 낙점이 되었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붙어 있죠, 그죠? 아직 확정은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럴 때는 개런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개런티보다는 오히려 불량 부분 때문에, 그죠? 비중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 시즌 2, 3가 동시 제작한다는 보도가 나 있고, 지금은 오징어 게임 제작진의 시즌 2 제작 준비에 막 매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2, 3가 동시에, 뭐 더글로션 1부, 2부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2만 하고 2에 따라서 제가 볼 때 3가 하는데, 그 3에서는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제작비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는데, 요 시즌2가 해서 재미난 좀 소스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시즌2가 원래 할 거라고 얘기는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야, 시즌2 찍을 때 우리나라에서 찍으라고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전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 에피소드로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2의 제작비는 1에서 253억의 제작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무려 몇 배입니까? 4배가 가까운 1000억 플러스 이제 알파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넷플릭스는 1000억의 제작비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와, 도대체 이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얼마나 이 넷플릭스에게 많은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비가 크게 강하게, 보통 2021년도에 보면 아시아권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돈 들어간 게 한 1조 1000억 정도 하면, 그 중에서 이 넷플릭스 한 편, 물론 지금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넷플릭스 한 편에 11분의 1을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 456억의 어른들의 동심을 파괴한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입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에미상 같은 경우는 미국 방송계에서 보면 그 음악계에는 그래미상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영화계에는 여러분들 뭐죠? 오스카상이죠, 그죠? 오스카상이 있다면, 자, 방송계에서는 바로 이 에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미국 작품이 나무주연상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이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이정재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오징어 게임의 임팩트가 크고, 이 한 감독의 이 드라마 연출이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자, 이경님은 내가 456을 먹을 상이, 그건 다른 영화입니다. 이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쪽을 보시면, 자, 이 오징어 게임 시즌이 38주차부터 1위를 내서 무려 6주간 시즌 1위를 차지했어요. 어쨌든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낮게 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백인 우선주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서양 우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 게임이 190개국에 방영되는 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6주 연속 오른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것만 보시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2018년도부터 기묘한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왕자의 게임, 브리저턴, 정말 유명한 거 많지 않습니까? 정말 걸작들이 많은 이런 속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한 방에 이렇게 이 왕자의 게임을 넘어섰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이 미드 중에 하나가 이 왕자의 게임인데, 왕자의 게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년에 걸쳐서 이뤄놓은 성과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깨는 게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인데요. 자, 이 보빌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공식 트레일러와 이 하여튼 뭐 여러 팬들이 만든 각종 동영상이 13만 1000개인데, 이들 동영상에서 총 170억 뷰를 돌파. 근데 여러분들, 이 HBO 최고 히트작 왕자의 게임이 10년에 걸쳐서 영상이 42만 개 올랐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169뷰. 자, 이 왕자의 게임을 누를 만큼, 왕자의 게임을 밑으로 내릴 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그것도 단 6주 만에 이런 성과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역대 최고 시리즈다. 17일 만에 1억 1100만 명이 가구가 시청했다. 83개국, 자, 83개국에서 1등 했다면 거의 넷플릭스의 국가 나가는 중에서 45% 정도가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45%가 1위를 차지했고,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4억 가구, 이 한편으로 1.4억 가구가 한국 전통 문화부터 이 한국 드라마, 한국을 알리는데
이 오징어 게임 봤다? 넷플릭스 돈 많이 벌었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이게 또 보시면 앞서 지금 뭐 브리저턴부터 왕좌 게임 가성비가 아주 끝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징어 게임부터 이 브리저턴까지 편당 제작비를 보시면 오징어 게임이 편당 제작비가 22억이었어요. 최근에 2018도 가장 비싼 게 크라운인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편당 제작비가 154억입니다. 와, 크라운하고 비교하면 거의 오징어 게임은 16% 정도? 이 비중인데 효과는 160% 이상 나왔다는 거죠, 그죠? 160%가 뭡니까? 훨씬 더 나왔죠.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같은 142억. 브리저턴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저턴 같은 경우도 84억인데 오징어 게임이 22억. 초초초 가성비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시청을 했는데 여기서 그 이 중 90%는 시즌2도 볼 계획이다. 자, 그럼 시즌2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인원은 거의 90%를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을 하고 또 히트를 했다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또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해서 또 변화해. 전일 방송에서 애플이 비전 프로로 그죠? 시청을 다시 엄청나게 올렸듯이 이번에 넷플릭스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왜 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전세지고 난리가 났냐? 항상 보면 기생충도 그랬었고 그죠? 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빈부격차를 바라는 문제의식이 항상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더글로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글로리 같은 경우도 한국의 그 폭력으로 얽혀있는 이런 쪽에서 빈부격차의 그런 쪽을 문제의식이 상당히 그게 먹혔는데 이런 부분에 먹혔고 특히 이번에 또 이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10일 만에 했고 이걸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가장 한국적인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뭐 흥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한국적인 특색, 한국적인 문화를 보여주겠다.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물론 뛰어난 리얼리티 기교를 했다는 전 부분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게 항상 먹히더라. 항상 먹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영향으로 해서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그 당시에 버킷이나 스튜디오 산타, 그 다음에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들보다 이런 스튜디오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걸 좋아하는데 꾸준히 오르면서 오징어 게임 효과를 받은데요. 이게 국내가 이 정도면 그죠? 넷플릭스는 얼마나 많은 이 오징어 게임 한 편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봤을까? 그때 그 당시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자, 오징어 게임 효과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을 육박했다. 자, 보시면 이 당시가 2021년이었어요. 그죠? 이 당시에 보면 코로나에서 계속 누리다가 이제 2021년에 MAU가 899만을 찍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6월달에 700 줄어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00만원 올라가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 하나로 넷플릭스는 죽어가던 이런 주가를 살렸다는 거죠. 이걸 차트로 보면 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주가 사상 최고 이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 어떠냐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유지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새로운 유입이 없었다는 코로나 시국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유입이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 효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 내 있는 걸 다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때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 규모 역시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자, 최고가를 경신한 30일 기준 시가총액 2,701억 달러.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17일 시총은 2,600달러인데 공개 2주 만에 무려 101억 달러. 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253억 투자했다 했는데 시가총액을 22조부터 야, 여기 CEO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면서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죠? 자, 이거는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징어 게임 하나로 수익은 얼마나 봤을까? 여러분들 얼마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좀, 200억 들어왔으니까 2천억 보면 10배 버니까 정말 많이 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9억 달러, 하나로 1조 2,560억을 벌었습니다. 자, 253억을 투자해서 이거 그냥 2,560억 벌어도 10배인데요. 1조 2,560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항상 이런 OTT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쪽 산업이 보면 진짜 9개 실패해도 하나만 성공해버리면 이런 극적인 효과를 이루는 게 이게 바로 이 엔터거든. 그래서 엔터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초급등을 하는, 여러분들 초급등을 하는 형태가 엔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이오.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숙제로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요 3개가 있는데 엔터, 바이오 하나는 뭘지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아시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 하나로 9억 달러를 벌여드렸는데, 자, 이 넷플릭스 이것도 2021년 2021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김영민 한국 아시아 콘텐츠 총괄이 자 2010년부터 4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7,700억이다. 그런데 2021년에만 한 해 5,500억을 퍼붓어요. 이 2021년부터 이 넷플릭스는 한국이 이 진짜 돈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 벌어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돈을 퍼부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히 많이 퍼붓냐면 2021년 아시아 콘텐츠 투자 금액이 1조 1,000억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5,500억을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2022년에는 이제 8,000억 더 점점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이 시작, 보통 헐리우드 영화도 항상 제일 먼저 개봉하는 곳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콘텐츠 이런 OTT 이런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정말 올라왔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성과로 이제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해서 4년 동안 25년 하나로 약 3조 3천억의 투자를 유치했다. 자,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죠?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8천억, 7,700억 정도 되는데 8천억 정도. 근데 이게 나누기 하면 지금 8천억. 우리 어떻게 보면 계속 늘다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이런 투자 성과를 거둔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규모가 보시면 3조 3천억.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서는 무조건 한국을 1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돋보리 효자를 해줬는데 넷플릭스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보시면 2019년에 매출이 1,859억 났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4,155억, 2021년에는 6,317억이고, 그 다음에 2022년에 7,730원 났습니다. 근데 법인세 한번 보십시오. 5, 22, 31, 34.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기업이 만약에 7,733억 받으면 법인세 얼마 내야 됩니까? 1,400억 정도 내야 돼요. 근데 33억이야.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 쪽도 지금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서 돈은 다 벌고 돈 다 가지고 법인세 이런 거 안 내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야, 그 말이 되냐고. 그거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은 저만큼 벌어갔는데 세금은 이것밖에 안 나니까 국내 기업들은 그건 어떻습니까? 돈 꼬박꼬박 다 내거든요. 지금 불공평한 싸움을 하고 있다. 안 그래도 돈의 규모에서 적금에서 힘든 싸움을 하는데 세금까지 이렇게 내면서 넷플릭스 빨아가는 만큼 국내 OTT 기업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점점 되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최근에 이제 더글로리까지. 자, 국내 업체가 분명히 만들고 넷플릭스에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투자금을 이 정도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금에 뭐 좋다 5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면 러닝 게이트 형식으로 돈을 분산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약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불평등 조약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이라는 거죠. 어쨌든 돈은 되지만 만들기는 우리가 다 만들 최소한 뭐 5대5는 안 돼도 7대3이라든지 뭐 8대 이런 규제를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점점점 OTT 업체 나가고 망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하도급 업체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이거였죠.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떻게 생각해? 이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때문에 트래픽이나 이런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솔직히 한 그 글로벌 기업이 3분의 1 이상을 넘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돈 내라고 하니까 우리 못 낸 다른 나라도 안 내고 있다. 근데 알아보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는 내고 있어요. 근데 야, 우리 다른 평생에도 못 낸다. 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보시면 2018년도에 비해서 그죠? 이 2021년도 딱 3년 만이죠. 3년 만에 트래픽이 24배가 증가했어요. 트래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통신 또 정보량 이 정도로 차로 치면 이동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을 많이 했으면 기름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듯이 기름값을 많이 내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국내에 있는 콘텐츠 회사의 망 사용료를 보시면 1년 기준 네이버는 700억, 카카오는 300억,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는 150억 정도.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OTT 기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해외 콘텐츠나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구글이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모두 합치면 32.5%. 우리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의 트래픽의 10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자 얘들이 이 정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배를 더 사용하면 1조 이상의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못 받고 국내 OTT는 계속 돈 내고 OTT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월이 성공할 턱이 있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면 날수록 토종 OTT 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자료 보면 넷플릭스와 토종 OTT 국내 5월 사용자 수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1154만 명인데 지금 143억 그죠? 그 다음에 TV 이거 되게 많으면 벌써 망했어 솔직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웨이브 같은 게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웨이브는 물량도 내놓고 왓챠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555억 차이 될 정도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예 싸움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이 급하고 이래 되면 국내 OTT 기업은 다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쿠팡 플레이가 하나 유일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최근 이 정부가 각이 정통부 기업원의 IPTV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력을 하면서 정부가 1,000억을 내고 정책금융기관에 800억 그리고 산업계가 3,400억 약속을 하면서 총 5,200억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내 OTT 기업을 살리겠다. 물론 5,200 크지 않습니다. 이 5,200억 크지는 않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1년에 그죠? 8,000억을 지금 준 8,000억을 이런 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OTT 기업 입장에서는 그 5,200억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 돈을 해서 경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제가 한번 살펴볼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OTT 요금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자 넷플릭스가 1인이 9,500원이고 2인이 13,500원 그 다음에 4인이 17,000원이에요. TV나 웨이브는 넷플릭스는 싸긴 사지만 7,900원, 1,900원, 13,900원. 자, 여러분들 딱 이렇게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금액이 지금 뭐 여기 한 20%, 30% 그죠? 이 30% 차이 납니다. 쌉니다. 우리 국내 OTT 기업이. 그죠? 20-30% 싸다고 여러분들 TV 웨이브를 볼까요? 아니면 넷플릭스를 볼까요? 돈 2,000원, 3,000원 차이인데. 저라도 넷플릭스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훨씬 장르도 다양하고 재밌는 게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쿠팡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2인이 4,990원이에요.
지금 앞서 지금 영업이익 부분 차이에서 이 쿠팡 플레이가 우리나라 국내 OTT 차이가 뭡니까? 얘는 확실한 요금 정책을 가는 거죠. 요금 정책. 여기에 쿠팡은 확실히 뭐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쿠팡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 연회비 되면 쿠팡 플레이 공짜로 볼 수 있죠. 자, 이런 시너지, 이 쿠팡 플레이가 확실히 다른 OTT 기업과 지금 어떻게 보면 쿠팡 플레이가 TV나 웨이브보다 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플레이가 그나마 국내 OTT 기업이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어떤 부분이다? 확실한, 그죠? 확실한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어떤지는 첫 번째가 가격적으로 차별성을 둔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만큼을 키울 때까지는 확실한 저렴한 요금제로 선택을 한다. 여기 두 번째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쿠팡 같은 것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적자 나는 분을 쿠팡에서 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내야 한다. TV나 웨이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걸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발적 우선 쿠팡 플레이 곧 국내 OTT 1위 자리를 넘본다. 자, 플랫폼 사용자 수가 올라와서 쿠팡 올해 가장 많은 신규 설치수를 기록하면서 특히나 최근에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쿠팡 플레이에서 했었고, 그죠? 그런 특별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TV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뭐 TV는 그나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쿠팡 플레이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쿠팡이 확실한 전략. 그렇다면, 자, 정부에서 지원 지금 해주고 있죠. 이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게 꼭 OTT가 아닌, 뭐, 만약에 쿠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쿠팡 말고 다른 신세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과 같이 뭔가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얘네들이 OTT 기업들이 만들지 못한다? 그럼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너지 플러스 확실한 요금 정책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뭐 쿠팡이나 웨이브보다 많은 이런 뭐 프로그램들 OTT 콘텐츠를 만들고는 있지만 솔직히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정말 조적지결입니다. 그죠? 여기에 또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에서 보면 정말 이런 그 콘텐츠 업체들한테 돈을 많이 뜯기고, 뭐 최근에도 뭐 유재석이 돈을 못 받아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쨌든 영화가 헐렁하려면 A급 배우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A급 배우들이 이런 확실한 넷플릭스 같이 확실한 자금이 있는 데가 아니면 안 찍는 이런 풍토도 좀 있기는 있지만, 먼저 그 전에 확실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그죠? 제작 규모를 선택해서 그렇게 역량을 점점점 펼치다가 확실한 성장 모드로 갔을 때 넷플릭스에 싸우는, 대신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을 펼쳐야지만 국내 OTT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도멸하지 않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TV나 웨이브, 쿠팡 하나로 엎쳐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지금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 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한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웹툰이라는 강점이 있고 또 세계적인 엔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분명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